안녕하십니까, 군썰 이주석입니다.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60년 전인 1963년에 개봉한 영화 돌아오지 않는 해병, 이 영화의 제작과 관련한 얘기들을 모아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코미디언 이기동 선생과 관련한 두 편의 영상에 이어서 바로 또 영화 얘기를 하겠다니까, 이거 군썰 이주석 이놈이 갑자기 연예가 중계를 흉내 내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번 꼴통은 영원한 꼴통. 저 같은 사람은 영화 평론가가 될 수 없습니다. 말하다 보면 중간중간 시발 뭐 욕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방송국에서 절대로 안 불러주죠. 그리고 저 영화 그런 거 잘 모릅니다. 따라서 오늘 주제는 영화 그 자체가 아니라 제목이나 썸네일에서 이미 눈치채셨듯이 그 영화에 엑스트라로 출연했던 현역 해병대원들의 얘기입니다. 그때 저는 어린 시절 봤던 전쟁 영화에서 북괴군이 총 맞고 쓰러지는 장면, 그걸 볼 때마다 지금 저 죽은 사람들은 죄를 짓고 감옥에서 사형을 기다렸던 사형수들. 하지만 이렇게 영화를 찍을 때 주인공들이 실탄으로 진짜 사격을 하고 다행히 맞지 않고 도망을 가게 되면 그냥 살려준다는 그런 이상한 얘기를 믿었을 정도로 영화에 대해서 잘 몰랐던 그런 어린 시절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제가 연예 프로를 지향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나저나 영화에서는 실제로 총을 쏘는 것도 아니고 또 으악 뭐 소리내며 죽는 사람들도 진짜로 죽은 게 아니다. 게다가 시뻘겋게 흘러나오는 피는 그냥 물감이다. 이런 걸 알게 된 시점이 아마도 제가 한 8살 무렵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동네 그 삼촌뻘 형들 중에서 우리 같은 꼬맹이들을 상대로 누가 그런 구라를 쳤는지 지금 만나면은 70이 넘으셨을 그분들께 한번 따져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배경 화면은 60년대 당시 돌아오지 않는 해병, 이 영화를 알렸던 대표적인 포스터가 되겠습니다. 이 돌아오지 않는 해병은 빨간 마후라와 더불어서 60년대 한국 전쟁 영화의 양대 산맥으로 인정받는다고 합니다. 63년에 개봉한 돌아오지 않는 해병이 당시 해병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만들어졌고, 이 영화가 대성공을 거두면서 그 이듬해인 64년에는 공군의 지원 아래 빨간 마후라가 만들어졌다. 이 정도는 영화를 보신 분들에게는 상식 수준의 얘기, 즉 돌아오지 않는 해병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전차나 상륙, 장갑차 등의 장비를 보면 당시에 영세한 수준의 영화 제작사가 해병대의 지원 없이 단독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런 대형 장비 이외에도 해병대에서는 병력들까지 지원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영화 제작사 쪽에서는 전차에 상륙 장갑차까지 지원해주는 마당에 엑스트라 좀 지원해주면 안 되겠냐,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해병대 쪽에서는 당연히 A급 대원들을 선발해서, A급입니다, B급 아니고, 영화 촬영장 쪽으로 보냈을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영화가 개봉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어째서 이 영화는 주연 배우들보다도 엑스트라들이 더 멋있냐, 또 저 엑스트라들은 도대체 몇 달 동안이나 훈련을 받았기에 현역 병사들 뺨치는 동작이 나오는 거냐, 이런 말들이 많았었다고 합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 그럼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영화를 실제로 보시면 이런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엑스트라에 집중해서 보시게 되면 이분들이 상당히 훤칠한 키에 자세가 아주 좋은 사람들이다, 이런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엑스트라가 아니라는 뜻이죠. 또 이 장면을 보시면 엑스트라들의 동작이 큰 키에도 불구하고 아주 민첩하고
또 실제로 각해전투 훈련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이 엑스트라들은 전원 당시 후암동에 있었던 해병대 사령부의 현역 의장대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63년도면 해병대 사령부 의장대는 지금의 한남동 대통령공관 아래쪽, 즉 79년 12.12 당시에 해병대 한남동 공관 경비대 막사 그 근처에 있었습니다. 아무튼 영화 속에 등장하는 엑스트라들 중에서 해병대원들은 진짜로 100% 현역 해병대원들. 하지만 중공군 역할을 한 엑스트라들은 해병대처럼 키도 크고 멋있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전원 민간인, 그냥 방망이 수류탄 좀 던지고 으악 소리 지르면서 잘 넘어지고 뒹굴면 되는 그런 사람이면 충분했습니다. 실제 영화 속에서 보시면 중공군 역할의 엑스트라 중에서 총을 든 사람 거의 안 보입니다. 그냥 다 죽어주면 일당 받아가는 겁니다. 이 사진에서도 해병대원들은 전부가 훤칠한 키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돌아오지 않는 해병의 촬영 장소는 지금의 김포 월곤면 고양리라고 합니다. 염하 또는 염하강이라고 부르는 강같이 생긴 바다를 중간에 두고 강화도를 마주하고 있는 김포반도의 서쪽, 그러니까 김포 시사이드 골프장 그 남쪽이 되겠습니다. 80년대에는 여기서 LVT 훈련장이 여기에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60년 전에는 그곳이 이렇게 민둥산이었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입니다. 이런 곳에서 5개월에 걸쳐 돌아오지 않는 해병이라는 당대 최고의 영화는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방금 전에 중공군 엑스트라 이걸 아주 무시하는 말씀을 드렸죠. 이 장면을 보시면 그들이 키가 크고 멋있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말씀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그냥 조금 뛰다가 넘어지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분들을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역 해병대 의장대원들보다는 훨씬 위험한 곳에서 촬영을 했던 게 확실합니다. 일단 엑스트라들을 해병대원들은 실제 해병대 의장대원들이 분장을 한 데 반해서 중공군 역할의 이분들은 촬영장 근처의 주민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촬영 도중에 큰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기사는 63년 3월 15일 조선일보 기사인데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4일 낮 11시 10분 김포군 월곤면 고양리에서 대원 영화사가 제작하는 돌아오지 않는 해병이라는 영화의 촬영 중 땅에 묻은 TNT가 폭발하여 고양리에 사는 엑스트라 22세 이모 씨가 허벅다리를 잃었고 다른 3명이 약간의 부상을 입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즉 이모 씨는 다리 한쪽이 완전히 잘려나갔다는 뜻입니다. 이 사고와 관련해서 영화사 쪽에서는 피해자 이모 씨에게 서울 강남에 있는 땅 1000평을 주어서 합의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값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돈이 되겠지만 당시가 63년도였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다리 한쪽을 잃은 보상치고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강남이 개발될 때까지 땅을 팔지 않았던 그 엑스트라는 나중에 거액을 벌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고는 어쩌면 아주 불행 중 다행이라는 느낌도 듭니다. 왜냐하면 당시 영화 속에 등장하는 총기류는 전부가 진짜였고 심지어 공포탄이 아닌 100% 실탄을 사용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실제로 영화에서 사격할 때의 반동이라든가 탄피 등을 보면 공포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격 때문에 해병대에서는 의장대원들과는 별도로 특등 사수들만 선발해서 돌격해오는 중공군 엑스트라들이 맞지 않도록 했다는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아주 무모하기 짝이 없는 그런 방법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가 이 영화에서의 압권은 실제 사격 장면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실제 사람을 향해서 실탄을 발사하는 그런 미국의 대형 영화 제작사에서도 할 수 없었던
대한민국 해병대만의 영화 촬영 기법이었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엑스트라 일당을 10배로 올려줘도 하겠다는 사람은 없겠죠. 어쨌든 당시 의장대원들이 맡았던 엑스트라 역할보다는 민간인들이 맡았던 엑스트라가 몇 배는 더 위험했던 게 분명해 보입니다. 당시 해병대 현역 의장대원들은 병 기수로 대략 115기쯤 되는 분들이었다고 합니다. 사령부 의장대원이 100명 정도 됐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 영화 촬영에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엑스트라 요원 중에서 대사가 있는 사람은 딱 한 명. 이 장면입니다. 왼손에 서류를 들고 보충병 2명을 데리고 들어와서는 선임하사가 이들을 인계하면서 하는 말 딱 3마디. 분대장 어디 갔나? 보충병 2명을 인계한다. 후방근무에서 온 전우니까 친절하기 바란다. 그리고 바로 나가는 장면. 이분이 바로 60년대 해병대 의장대의 전설 조정래 상사입니다. 뒤에 있는 보충병 2명은 왼쪽이 최무룡, 오른쪽이 구봉서입니다. 아무튼 이분은 실제로 당시 해병대 현역 상사, 62년도까지는 해병대 사령부 의장대에서 근무하다가 이 영화가 촬영된 63년 당시에는 그 자리를 진즉에 이덕수 하사에게 인계하고 이미 미8군 의장대에서 해병대 책임자로 근무했던 분, 6.25 참전 경험이 있는 병 7기 출신의 원래는 헌병병과였다고 합니다. 이 조정래 상사는 본명보다는 조자룡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카리스마 넘치고 또 이분이 나타나면 귀신도 도망간다는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해병대 사령부 의장대 실무 책임자의 이름이 나온 김에 잠깐 당시의 선임하사들을 소개하면 50년대 후반에는 백인권 선임하사가 의장대를 책임졌는데 이분이 한강에서 수영을 하다가 익사하는 바람에 그 뒤로 온 분이 조정래, 그 다음은 이덕수, 이렇게 이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이날 조정래 상사는 촬영 당일 자세를 잡기 위해서 미제 USMC 군복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당시에는 윗돌이 주머니에 뚜껑이 없는 미제 USMC 군복을 쫄쫄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그걸 입어줘야 아주 자세가 난다. 이런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무튼 뭔가 착오가 생겨서 이분은 촬영 당일 미 육군 군복을 입고 나가야만 했다고 합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제가 보기에도 몇 가지 고증이 잘못된 부분들이 보이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복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약 뚜껑 없는 주머니가 달린 USMC 군복을 입고 나왔다면 6.25 당시 사천강 전투를 배경으로 한 이 영화는 좀 더 사실에 가까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등장하는 군용 트럭에는 왼쪽에 해병대 그리고 오른쪽에 여단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건 63년 당시 김포 여단 차량이라는 뜻이므로 실제 사천강 전투에서의 해병대 제1전투단 그 고증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해병대 현역 엑스트라 중에서 대사가 있었던 사람은 이 장면에서의 조정래 상사가 유일합니다. 이 사진은 영화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조정래 상사가 미8군 의장대 시절에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가운데 계신 분인데 해병대 미8군 의장대원들은 M1 소총이 아닌 당시 미군 편제화기였던 M14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2년도 사진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다른 사진을 2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고 이분이 누구다? 바로 알아차리신 분이 계신다면 진짜로 우리나라 영화를 많이 보신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할지 모르니까 같은 분의 다른 사진을 한 장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적지 않은 분들이 이분을 아실 것 같습니다. 이분 역시나 돌아오지 않는 해병에 출연하신 당시 해병대 현역 의장대원이십니다. 그럼 엑스트라로 출연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가 제 아무리 찾아봐도 이분의 얼굴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엑스트라 얼굴을 클로즈업 시켜준 그런 장면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아무튼 이분은 병 115기
성함은 이무정. 기억하시는 분들이 제법 되실 것 같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해병에 엑스트라로 출연해서 그런가 나중에 80년대에 뒤늦게 영화계에 데뷔해서 부산 갈매기, 뽕, 또 뽕2, 뽕3, 주로 뽕 여기에 출연했던 분입니다. 2021년에 돌아가신 걸로 나오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한국영화배우협회의 부회장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영화 속에서 영희로 분장한 배우 전영선의 모습입니다. 해병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영화 속에서 해병대원들의 사랑을 독차지한 여자아이였기 때문에 사진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1953년생이니까 지금 건강하게 살아계실 걸로 봅니다. 하지만 이분은 아역배우 이후 영화계를 떠났는지 성인이 되고 나서의 작품 검색되지 않습니다. 이상 사진 소개는 마치고 저는 사실 이 돌아오지 않는 해병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제목은 기억이 뚜렷한데 내용은 거의 기억이 없었습니다. 너무 어린 시절에 제가 봤던 영화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아마 서너 번은 본 것 같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한국 영화. 하지만 60년 전 영화임에도 근래에 만든 영화에 비해서 결코 크게 손색이 없는 영화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 영화와 관련된 사연을 제보해 주신 분들의 말씀에 따르면 이 영화가 개봉된 63년 이후 해병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 엄청 좋아졌다. 이런 말씀이 공통적으로 있으셨습니다. 지금의 해병대로서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그런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해병대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 해병대 사령부 지휘부의 전폭적인 지원부터 말단 2등병의 헌신적인 노력까지 해병대 전체가 하나 돼서 만든 영화 돌아오지 않는 해병. 저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영화 자체의 작품성보다는 그 영화를 만들기 위해 열악한 조건에서 노력한 해병대의 모습을 그려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2020년대 오늘 대한민국 해병대에게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해병대 전체가 하나 돼서 해병대의 모습을 제대로 알리는 것 또한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60년대 해병대의 모습이 부럽기까지 합니다. 오늘은 영화 돌아오지 않는 해병을 통해서 과거 해병대를 알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선배들의 모습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그 선배들의 100분의 1만큼이나 따라가고 있는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아쉬워하면서 오늘 방송을 영화를 다시 한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시면 아주 쉽게 영화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평소에 비해서 많이 짧아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